그 누구보다 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여야 총선 N수생 두 분 모시고 이 총선 뒤풀이와 22대 국회를 미리 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부산 연제의 국민의힘 김희정 당선인과 충남 공주부여 청양의 박수현 당선인 모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셨어요? N수생이라고 해주십니다. N수생이라 해서. 그냥 저희가 예. 방송 파트너를 당선되기 전에 좀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둘이가 늘 파트너를 해서 이번에 그렇게 불러줬나 그랬는데 둘이 같이 부른 이유가 N수생이어서. 그러니까 일단은 두 분 당선 자, 너무 일단 박수 축하드립니다. 네. 어쨌든 저는 부담이 있었던 게 이 판도라 장학생 중에 하나인데 낙선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오늘 N수 끝에 판도라에 생환하게 돼서 그래도 면목이 섭니다. 너무 고생하셨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서 죄송합니다. 저는 한 번도 판도라에서는 안 불러주던데 왜 안 불렀을까? 당선되니까 판도라에 불러주시네요. 아이, 자주 나와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선거 결과 나오면 아유 이제부터 발 뻗고 죽으시겠네요 그러는데 우리 개표는 끝났어도 비례대표 개표 끝나는 거 기다리느라고 선거 당일 꼬박 밤을 새고 딱 새벽에 당선증 수여 행사를 하고 출근길 당선 감사 인사를 곧바로 나갔어요. 또 쉬고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개표 끝났으니까 그날은 저 사람들 잤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날 한숨도 못 잤어요. 그 유세차가 있잖아요. 예. 하루 정도 한 대를 남겨놨다 그날 다음 날쯤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유세차 타고 다니면서 이제 당선 인사를 하루 종일 당선 유세를 해야죠. 그러면은 며칠을 못 자는 거예요? 2박은 이박 못 삼일. 자는 2박 3일을 못 자는 그러니까 당선자 기준으로 얘기하면 무조건 2박 3일은 논스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그래도 당선이 됐으니까 가능한 그렇죠. 거겠죠? 감사하죠. 네. 정말 감사하죠. 근데 저희만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솔직히 전국적으로 워낙 경합 지역이 많다 보니 잠 못 이루는 대한민국이었다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일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우리 마우스맨 후보님 꼭 국회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개인의 기쁨보다는 민심의 무서움을 우선 느낍니다. 정치와 민생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국민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받들어야 하는지 이 무거움을 느낍니다. 저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김희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함께 이기겠습니다. 일단 부산 여당 유일의 3선 국회의원이 된 만큼 반드시 국회 상임위원장을 만들어서 부산에 필요한 법, 예를 들면 산업은행 이전이라든지 이런 법도 통과시키고 필요한 예산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입성 동지인 서로에게 좀 덕담 한마디씩 하면서 훈훈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 김희정 당선자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희정 당선자님은 그 최연소라고 하는 그 닉네임이 늘 따라다니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국회의원 당선되신 것이 17대신가요? 네. 그때 33세의 나이로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셨고 아이를 가지신 또 국회의원 당선자가 되신 적도 있고 그 뒤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장관을 하셨는데 그때도 최연소 장관이셨을 거예요.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렇습니까? 했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대변인. 그랬구나. 청와대 대변인. 네.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 네. 맞습니다. 저보다도 저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한참 선배시죠. 그리고 이번에 부산 지역에서 유일자를 이제 붙이셨어요. 이번에 삼선 정진. 삼선 네. 당선자. 그만큼 국민의 기대 또 지역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시는 유명한 미래 정치인이 되실 거로 그렇게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력 보니까 진짜 화려하시네요. 화려하시죠. 예, 최연소 대변인의 최연소 장관까지 너무
귀한 분을 저희가 판도라에 모신 것 같은데 수석님께 한마디 덕담 한마디. 네, 저는 뭐 최연소나 유일 이런 거보다 그냥 일 잘하고 좀 편하고 우리하고 소통 잘 되는 뭐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박수현 의원님 평소 사석에서는 제가 선배님이라고 부릅니다. 저하고 같이 19대 때 국회에 했었고 우리 둘 다 공통점은 집 8년 묵고 만에 돌아온 국회 건데 입성을 하신. 사실은 TV에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동네 분들이 제가 다른 분들하고 파트너 할 때는 막 열받아 하면서 그 의원 너무 못됐다 막 이러고 제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막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 박수현 의원님에 대해서는 그 같이 나온 그 충청도 의원이 누군지 참 사람 점잖고 들을 내용이 많더라라는 그런 평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막 공격수들보다 훨씬 더 내공 있고 무서운 분이라는 거를 제가 네, 느꼈죠. 특히 지금 여야의 극단적인 대립 이런 거를 국민들이 걱정하는 마당에 있어서 친명 위주로 되어 있는 이런 시스템에서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고 여야의 이런 소통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대표적인 의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백봉리 신사상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백봉리 신사상은 매너 좋고 의정활동을 하는데 진짜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들이 받으시는 상인데 명실공히 이제 정말 괜찮은 정치인으로 평가받으시는 분이라서 또 토론하는 와중에도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 많이 배웁니다. 아, 또 네. 이렇게 들으니까 또 수석님 또 이렇게 귀한 분을 저희가 판도라에서 모시게 돼가지고. 아니 그런데 네. 우리 저 김희정 당선자님께서 저를 칭찬해 주신 분량이 제가 칭찬해 드린 것보다 3배여서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짧게 칭찬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그럼 8년 만에 두 분이 국회 재입성에 성공하셨습니다. 소회가 좀 어떠신가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당하고 또 경합을 했었습니다.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른 선거 구도에서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선거 구도는 대부분 이제 민주당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민주당이 뭘 잘못하고 있고 민주당보다는 우리가 더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중앙당에서 선거 전략을 펼쳤는데 거기서 피해가는 거예요. 그 공격이 안 먹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진보당이 민주당을 이겨서 야권 단일되니까 거대 야당의 실책 뒤에 이렇게 살짝 숨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다가 뭐가 있었냐면 막판에 비례대표 용지가 기니까 그것까지 설명해야 돼서 무조건 2번째 칸에 찍으세요. 이렇게 당에서 홍보물을 날렸어요. 예. 문자도. 근데 저는 1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칸이었거든요. 맞네요. 근데 그 와중에도 같이 뛰어나와서 선거운동 해주고 막 어떻게 투표해야 되는지 막 주민들 붙잡고 막 설명해주고 예. 지역 구민들이 이제 막 입으로 다 막 선거 운동원들처럼 나서주시고 이렇게 해준 선거라 어느 때보다도 좀 벅차고 감사하고 그런 선거였습니다. 아, 네. 수석님도 8년 만에 국회로 복귀를 하게 되셨는데 이번에 떨어지면은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하셨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절박함의 표현이기도 하고 실제로 저희 결심이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제발 저 박수현 한 번만 일하게 도와주십시오. 저를 그냥 정계 은퇴하도록 그렇게 한 번도 써보지 않고 버리시지 않도록 여러분 저에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저는 제 정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볼 때 빙산을 생각을 하거든요. 19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그 전에 10년의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의 밑부분이 있었던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다시 20대에 부여 청양이라고 하는 그 더 보수적인 지역이 저한테 이제 선물처럼 합쳐졌어요. 선거구가 획정이 그럼요. 조정되면서 돼서. 그래서 이번에도 2번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이 8년을 어떻게 지내야지라고 하는 8년 프로젝트를 사실 계획을 한 거죠. 슬픈 계획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10년의 그동안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10년 정도는 네. 8년 정도는 공을 들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래서 이번에 이제 22대 당선자로 빙산이 위에 솟았지만 사실은 이 8년이라고 하는 큰 그 밑부분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제가 22년 정도 정치를 하는데
19대 국회의원 4년 임기 한 번 해보고 18년은 원외. 네. 그러다 보니 마지막 유세를 하는데 이번 떨어지면 사실은 어떤 거냐면 제 인생이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이 오랜 시간을 그 젊은 청춘을 여기에다 바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통스러운 시간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실제 심정이어서 이번에 낙선하면 정말 흔쾌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행복한 다른 길을 찾아서 가야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미안한 것은 제 참모들이나 동지들이나 제 아내에게도 정계 은퇴를 상의하지 않은 말을 거기서 던진 거거든요. 유세 현장에서 유세 현장에서. 즉석으로. 즉석에서 그냥 진심이 나오는 진심이 거잖아요. 나온 거예요. 네. 네. 충격이었어요 모두가.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우리 내부를 결속시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계획한 건 아닌데 우연스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정말 잘 써야 되겠다, 잘 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굉장히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그 마음만큼 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청춘을 바친 그 네. 부분에 저 막 뜨겁게 공감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정말 유세차 타고 네. 골목골목 하나하나 정말 어떤 구의원들보다도 제가 더 많이 다녔던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딱 똑같아요. 30대 때부터 진짜 내 청춘을 함께 한 곳. 막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이크 잡고 원고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예. 정말 그 마을을 딱 들어서면 진심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김현님 지금 울을 것 같아요. 네. 막 저거 눈물이 그렁그렁 그러니까요. 한것 같아요. 그죠? 네, 그죠. 우리 똑같은 거 같아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그게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역을 생각하면 그런 막 뜨거운 눈물이 그럼요. 오르는 맞습니다. 그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일꾼이 정말 눈물을 흘리시는데 선배 말씀하시는데 너무 저도 갑자기. 공감이 돼서 저 비슷한 심정이었거든요. 예. 어렵게 당선이 네. 됐으니까 귀한 일꾼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희가 객관식 보기를 좀 드릴게요. 당선에 결정적으로 이 도움이 됐던 요인을 딱 하나만 꼽아주시면 몇 번인지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윤석열 대통령, 2번 한동훈 위원장, 3번 이재명 대표, 4번 조국 대표, 5번 문재인 전 대통령. 네. 뭐 지역 구민, 당연히, 뭐 본인 예. 이런 거 다 뺐네요. 네, 그렇죠. 네. 당연히 그게 핵심일 거고, 네, 그거는 영순이실 테니까. 예. 그래도 이 중에서 네.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1번 윤석열 대통령을 꼽겠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게 이번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중간 심판이다 이런 거 빼고요. 이 공주가 지난 대선 때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이 됐어요. 충청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진짜 우리 충청도 사람이 공주 사람인가 봐. 그래서 대선 때 기대가 높았고 표도 많이 얻으셨고 예. 지금도 국정수행 그 여론조사 평가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다른 지역은 평균 30%대 갇혀 있는데 제 지역군 50%를 넘어요, 굉장히. 그래요? 네, 그런 곳이죠. 그런데 우리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1일 날인가에도 대통령께서 오셨어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공주 의료원도 가시고 또 의료개혁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상징적 곳을 가셨지만 또 특별 재난 지역 선포를 하셨던 그 수해 지역에 잘 되고 있나 돌보신다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께서 막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후보 입장에서 보면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이거 관권 선거 아니냐. 그래서 언론에서는 강하게 성명서를 발표해달라. 그래야 기사 쓰기가 균형이 맞으니까. 근데 제가 그것도 발표 안 했어요. 괜찮다. 그래요? 오히려 대통령께서 와주실수록 고맙다. 더 오셔라. 응? 했죠. 그럼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현명한 유권자들은 대통령께서 왜 지금 선거 기간 중에 여기를 오시는지를 알아요. 우리 정진석 의원님께서 박수현한테 밀리니까 도와주려고 오시나 보다. 정진석 병장 구하기로 오셨다. 이렇게 하는데 불안하죠. 사실 대통령이 오시는데. 그런데도 결과적으로는 대통령께서 오셔서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야당이 공격하는 그런 어떤 중간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이슈가 계속 생각나도록 대통령이 해주신 것. 아마 제가 이번 선거에서 이기면 정진석 후보를 꺾은 박수현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을 꺾은 박수현 이렇게 언론 기사 제목에 나갈 거다. 그랬더니 실제로 그 나갔어요. 중앙일간지가 그런 제목으로 기사를 쓴 예.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당선시킨 것은 지역 주민 유권자를 말씀드렸는데 그런 보기가 없으니까 예. 없으니까 이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저는 1번 윤석열 대통령님을 고르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골라야 합니다. 네. 유권자들의 입에서 예. 그 대답을 많이 들을 수 있었거든요. 3번이었습니다. 3번 이재명 대표. 네, 제가 만난 유권자들의 대부분은 예. 3번 얘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얘기를. 이재명 대표 때문에 김희정 의원 뽑을 거야라고 말씀하신 유권자들이 많았어요. 그 직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선거의 중심 인물이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21대 국회와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라는 소망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주민들께 이제 문자를 보냈을 때 피드백이 가장 뜨거운 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앞장서겠습니다 했을 때 가장 반응이 뜨거웠어요. 죄 지으면 벌 받아야지. 그거랑 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자기 몸보신 하지 마라. 뭐 이런 종류 아마 똑같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프레임의 대표적인 사람이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신데 재판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본인만 그 뒤에 숨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공천 결과를 보면 이 지금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변호인단을 대거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뭐 친명 횡재, 비명 횡사 뭐 이런 얘기들이